버킷리스트 100개 써본 적 있는 사람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저도 매년 썼어요. 올해는 꼭 이것만큼은 이루자 하면서요. 근데 이상하게도 1년이 지나고 그 리스트를 다시 보면 성취감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어요. 이것밖에 못했네. 또 미뤘네. 나는 왜 이것도 못 지켰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버킷리스트를 쓰는 게 설레는 일이 아니라 은근히 부담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1년짜리 버킷리스트 대신 사계절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사계절 버킷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방식이 왜 기록 방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버킷리스트는 버겁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보통 세우는 계획은 대부분 1년 단위죠. 새해 계획, 연간 목표, 올해 이루고 싶은 것.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커요. 막연하고 잘 체감되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1월에는 의욕적으로 쓰는데 3월쯤 되면 존재를 잊어버리고 12월에 다시 펼쳐봤을 때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리스트를 보며 절망을 느끼는 상황. 이게 반복되면 계획을 못 지킨 사람이 된 것 같은 절망적인 기분이 쌓여요.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올해 뭘 이룰까 대신 나는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라고요. 사계절 버킷리스트란 무엇일까요? 저는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그 계절에만 할 수 있는 일들, 그 계절에 어울리는 감정, 그 계절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목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계절을 살아가는 감각을 적는 거예요. 이 방식의 핵심은 성취가 아니라 체감이에요. 얼마나 해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첫 번째 계절인 봄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제 봄 페이지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꽃집에서 꽃 사서 꽂아놓기, 가벼운 옷을 입고 요가하기, 새소년 노래 들으며 산책하기, 날 잡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 저는 이걸 단순한 할 일 목록으로만 쓰지 않았어요. 봄은 저한테 항상 조금씩 다시 숨이 트이는 계절이었거든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감각이 조금씩 다시 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봄 리스트에는 무언가를 더 해내겠다 하는 목표보다 내 감각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적어둡니다. 이걸 실제로 체크하면서 아, 나 이번 봄은 그래도 느끼면서 살았구나 라는 감각이 남아요. 이게 이 방식의 첫 번째 변화예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에서 얼마나 느끼며 살았는가 이걸로 바뀝니다. 여름 리스트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여름은 저에게 조금 버거운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기력이 쉽게 떨어지고 감정도 쉽게 처지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이 여름 리스트에는 열심히 살기보다 지치지 않기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레모네이드 만들어 마시기, 배롱나무꽃 사진 찍어 인화하기, 폴바색 콜드브루 마시기. 이건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목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나를 관찰하는 기록에 좀 더 가까워요. 이걸 쓰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여름에 나를 더 많이 돌봐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두 번째 변화예요. 사계절 기록을 하면 자기 성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을 페이지는 보통 가장 촘촘해져요. 가을은 저에게 가장 기록하고 싶은 계절이거든요. 생각이 많아지고 돌아보고 싶어지고 정리하고 싶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을 리스트에는 낙엽 쌓인 길 산책하기, 낙엽 주워 말리기, 하늘 사진 3장 찍기 이런 목록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 알게 된 건 저는 계절마다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계절에는 움직이고 싶고, 어떤 계절에는 머물고 싶고, 어떤 계절에는 정리하고 싶고, 어떤 계절에는 그냥 버티고 싶습니다. 사계절 버킷리스트는 계획 도구라기보다는 자기 이해 도구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저의 겨울 리스트예요. 여기에는 핫초코에 마시멜로 올려 먹기, 찜질팩 애용하기, 진짜 예쁜 니트 하나 사입기, 이런 목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겨울은 저에게 잘 살아냈는가 이것을 따지기보다 그냥 지나와 준 것 자체가 중요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겨울 기록에는 더 잘하자 하는 다짐 대신에 이미 충분히 버텼다 하는 문장을 자주 써둡니다. 이건 단순한 감성 기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사계절 버킷리스트가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분명히 하고 싶어요. 사계절 버킷리스트를 쓴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 방식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바뀌는 지점은 있습니다. 첫째, 계획을 세울 때 덜 괴로워집니다. 목표를 세우는 순간부터 자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계절에 약하고 이런 계절에 강하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시간이 더 촘촘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1년이 그냥 흘러간 덩어리가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감각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게 잘 사는 법보다 내 삶을 제대로 느끼는 법, 이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노트를 새로 사지 않아도 되고 템플릿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종이 한 장에 봄에 해보고 싶은 것 3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아니라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라고 생각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고정 댓글에 사계절 버킷리스트 템플릿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기록 방법 자체보다 기록을 통해 삶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더 많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한 팁 영상으로 끝나기보다 내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